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재료들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또 시장 수급에 대해서도 정리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이번 주는 그 어떤 주말보다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 우리를 괴롭혀왔었던 그것도 작게 괴롭힌 게 아니라 아주 심하게 괴롭혔었던 영국 브렉시트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그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일단 제거된 상태로 당분간은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영국 브렉시트에 대해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앞으로 영국 브렉시트 협상이 그래도 앞으로 진행될 것도 많고 또 완벽하게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기까지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그래도 안심을 놓을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이번 조기 총선을 통해서 365석을 확보를 했습니다. 326석만 돼도 과반이 되는데 그보다 훨씬 넘게 과반을 확보를 했어요. 저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동안 영국이 유럽연합과 브렉시트 관련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 결과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의회에다가 설명을 했죠. 그 표결을 붙였습니다. 그 유럽연합에서 실컷 협상을 하고 영국 의회에 들고 왔더니 야 그거 안 된다고 밖으로 자꾸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야 되는 거야. 또 협상으로 또 가서 자 저번에 이렇게 했는데 의회에서 안 된단다. 좀 봐주라. 이렇게 해서 기간도 연장하고 그 과정에 야 이게 만약에 유럽연합에서 또 협의를 안 해주게 되면 영국이 하드 브렉시트가 될 거다. 또 실컷 유럽연합에서 합의를 하고 영국 의회에다 들고 왔더니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또 영국이 하드 브렉시트가 될 거다. 이렇게 브렉시트에 대해서 여러 불확실성이 유럽 의회에 달려가도 있고 또 영국 의회에 들고 와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 투자자들이 마음을 못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저 과반을 확보했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어떤 합의를 도출했다고 그것만 끝나고 나면 영국 의회에다가 뚝 들고 오면 승인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브렉시트 관련해서 사람들이 예상 가능한 질서 있는 탈퇴가 가능할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앞으로 협상 과정도 길고 시간도 많이 남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유럽연합에 가서도 유럽연합이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또 합의문을 들고 와서 영국 의회에 들고 가도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어떡하지? 안 해주면 그 길로 바로 또 하드 브렉시트가 되어서 갑자기 굉장히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뻥 하고 영국이 탈퇴가 돼버리면 거기 있는 금융권도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저 총리가 승부수를 던져가지고 과반 이상 좌석 확보를 했다, 표를 확보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 투자자들이 불확실성은 이제 제거됐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내용들은 관련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죠. 기업들이 알아야 되고 관련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일단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대로만 진행된다면 일단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관심 밖에 나가 있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일단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도 일단 미국과 중국 이야기를 잠시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단 역사적이며 이행 가능한 1단계 무역 합의를 도출했다. 지적재산권, 기술 이전, 농업, 금융 서비스 통화 외환 영역에서 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년간 중국에서 좀 구매를 좀 해줄 거다. 여러 가지 이거저거. 또 그리고 슈퍼 301조라고 불리는 미국 무역법 301조를 수정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요구했으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2,500억 달러 상당 중국산 수입품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 들고 2차 협상 갈 거니까 중국 애들은 요 25%를 인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가 없다. 그래도 나는 이거 안 해주고 다른 거 내줘가지고 많이 얻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준 게 현재 1,200억 달러 상당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1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거 7.5%로 나눠주기로 했다. 나는 좀 작게 읽고 많은 걸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 쪽의 발표로 보면은 일단은 뭐 9개 조항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가 있었다. 뭐 전문이 있고 지적재산권 기술 양도 뭐 식품과 농산물 금융 서비스 환율 투명화 무역 확대 양자평가 및 뭐 분쟁 해결 방법 최종 조항. 중국이 좀 더 이 야들이 좀 FM이에요. 미국은 좀 성과를 내세워서 이야기하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또 그리고 미국은 단계적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철폐할 것을 약속했다. 또 관세도 이제 그동안 정가 쪽으로 갔다면 앞으로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 그리고 중국은 급하지 않다. 일단 1단계 합의된 것만 잘 이행을 해서 아직 좀 더 구체화를 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그 합의를 이제 좀 더 구체화시켜서 진행하는데 좀 몰두하겠다. 2단계는 좀 봐가면서 결정하자. 이런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를 자세히 보면은, 자, 저기 보면 금융 서비스, 환율 투명화, 무역 확대, 이런 부분들 있죠. 저게 미국이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도 IMF 때 보면은 미국이, 저걸 요구했습니다. 금융을 좀 확대해라. IMF 때 만든 게 금융감독원입니다. 그전에는 금융감독원이 없었어요. IMF 때 만들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그때 만들어졌고, 또 환율을 투명화하고, 부탁하면 환율 조작하겠다, 조작국 지정하겠다 이야기하죠. 투명화하고 무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금융 부분을 미국 쪽에서 많이 요구를 했어요. 우리도 중국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저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쁠 것은 없죠. 그동안 미중 무역 협상 그 전쟁 그 과정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저기 해결 쪽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물론 1단계 정도지만 또 완전한 합의가 된 것이 아니라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뭐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1단계 합의도 없던 걸로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당분간은 좀 한시름 나왔다 이렇게 바로 보고 이거는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아직 진행 중이라 봐야 되고요. 당분간은 좀 하실만 하다. 일단 요 정도까지만 정리하고 시장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수급을 잠시 살펴보면요. 일단 대형주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도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엄청 날아올랐죠 이번에. 또 그리고 중소형주도 뭐 괜찮았어요. 중소형주도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자, 수급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외국인들이 그동안 우리나라에 어떤 그 억한 심정이 있었던지, 지난 한 4주 동안, 완전 막 우리 한국을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것도 뭐 중국만 미국만 판 것이 아니라, 뭐 달러, 유로화, 뭐 엔화, 위안화 다 빼내가지고, 이 보세요. 그동안 이만큼 판 적이 있었는가? 아이고, 뭐 심하게 우리 한국 괴롭히다가, 또 이번 주에 또 살짝 기분 좋게 좀 들어왔습니다. 아마 지금 금융 투자가 없었더라면 이 추세만 본다 하더라도 아이고 우리나라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금융 투자라도 있고 또 여러분들 말로만 듣던 그 시중의 부동자금 부탁하면 신문지상에 나오죠. 은행에 뭐 예금이 1000조가 넘는다. 갈 곳 잃은 돈이 1000조가 넘는다는 그 돈, 그런 돈 중에 일부가 우리 주식시장에 그 사람들이 원하지는 않은 거지만 때마침 저 정권 쪽에서 좀 운용을 하면서 지수 방어를 해줬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일단 얘들이 없었으면 아니면 그 시중에 부동자금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일단 위기는 어느 정도 좀 지난 것으로 보이고 뭐 이번 주에 금융투자가 약 1조 2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1조 1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목들이, 이번에 또 상당히 좋아요. 보면은, 한 곳으로 치우쳐진 게 아니라, 지금 이 종목들은 이번 주에 외국인 금융투자, 그 돈 없다고 뭐 하던 그 보험, 그리고, 기타계, 요즘 기타계 열심히 매수하고 있죠. 뭐, 사모펀드, 연기금하고 사모펀드하고 두시나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하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이 이번 주 세력들이 관심을 가진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돈 들어오는 종목들은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글씨가 작아서 알아보기 힘들 건데요. 크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주말에 쉬시면서 이 종목들은 꼭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LG 이노텍, LS 산전, SK 머티리얼즈, 고려 아연,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그룹이 참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삼성중공업, 솔브레인, 오스템 임플란트 파라다이스, 포스코 케미칼, 하나금융지주, 하이트진로 홀딩스, 하나생명, 한화케미칼, 호텔신라 이런 종목들인데 상당히 많죠. 자, 시장에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매수하면 항상 저렇게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얼마 전에 최근 한 달 외국인들이 뭐 한국 잡아 먹을 듯이 팔아제낄 때는 별로 없었는데 많이 생겼죠. 여러분들 주말에 쉬시면서 이런 종목들 한번 쭉 살펴보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항상 주식이 조금 이렇게 매수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우리 지수가 그렇게 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2007년도 그때 2007년이면 언제입니까? 10년도 더 된 일이잖아요. 그때 우리 지수가 2000이었어요. 2000. 근데 지금도 2000입니다. 10년도 더 됐을 때.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세상이 변한 걸 보세요. 자동차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2007년도보다 지금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음식, 뭐 아니면 옷, 이런 가격들을 전부 다 보세요. 많이 올랐죠? 그런데 시장은 안 올랐다는 것은 또 2007년도 때 그 주택 가격, 이 부동산 가격과 지금 부동산 가격을 비교해 보세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오르지 않은 거는 주식밖에 없어요. 항상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맨날 머릿속에서 아니면 책에서 보잖아요.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팔아라고. 그런데 이게 싼 것을 보면서도, 이 주식시장이 싸다는 걸 보면서도 부동산은 많이 올라서 겁나죠? 또 여러분들 뭐 밖에 나서 뭐 사 먹거나 뭐 차를 사거나 아니면 뭘 살 때 아이고 옛날보다 많이 올랐네 쉽잖아요. 그런데 이 주식시장 오르지 않으니까 사기 겁납니까? 사실은 이런 거 사는 겁니다. 투자는 오르지 않은 것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겁낼 일이 아니죠. 왜 우리나라 주식을 사면 뭐 이게 그 회사가 뭐 망할까 겁나는 거예요? 회사 망할까 겁나면 지수를 사면 되죠. ETF 같은 거 그런 거 사면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가 볼 때 시중에 부동자금 1000조 원나 된다 하죠. 참 그 돈이 저는 참 기쁩니다. 왜 기쁘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돈이 자기들이 원하지는 않지만 단기성 자금으로 또 돈이라도 좀 벌어보려고 해두면 주식시장 방어에다가 뚝뚝 넣어지 얼마나 고맙나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 부동산에 대한 희망을 못 버리고 부동산 된다 그러니까 심지어 대출을 안 해준다 그래도 줄을 서서 얼마나 돈 많은 사람들이 많던지 그 뭐 10매덕, 20매덕, 30매덕 하는 집을 현금 주고 사더라 합니까? 그죠? 돈 들고 막 뛰가더라 합니까? 그죠?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흐뭇하냐? 지금 주식시장,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안 오르는 것은 주식밖에 없다 이 말이죠. 안 오르는 것은 주식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뻔히 눈 뜨고서도 저게 돈 벌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 관심을 갖느냐? 남들이 좋다 하면 그때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싸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어느 날 이 주식시장도 그냥 이대로는 안 있는데 이 말이죠. 제 가치를 찾아서 올라갑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싸니까 사는 것처럼.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부산의 부동산이 얼마나 싼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지금 부산에 있는 사람들 그래도 부자들이 사는 데가 저 마린시티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TV 같은 거 보면 바닷가 옆에 고층 건물 쭉쭉 쏟아진 거 있죠? 네. 그 있는데 저 부산 사람들이 이제 그래요. 얼마 전에 그 대출 규제를 풀어가지고 정부에서 해수동, 해운대, 뭐 수영구, 뭐 동네 이런 쪽으로 기장도 마찬가지고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100억씩 200억씩 들고 가서 집을 막 그냥 샀어요. 어떤 데는 뭐 전화로
10층 이상 되는 건물 좀 주세요. 그래서 그냥 전화로 집도 안 보고 샀습니다. 이번에 그랬어요, 실제로. 왜 그 사람들은 부산 쪽에 집을 사느냐?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는데 대구 수성구 있거나 광주 저 어디 있거나 하는 게 대단한 그 동네에 있던 집들이 아파트가 15억 안 돼요. 근데 부산에 보면은 마린시티 얼마나 좋아요. 그 바닷가 옆에 쫙 쩍부던 그 새 건물, 고층 건물들이 싼 거는 7억 5천에 7억 5천, 7억 5천. 싸다 보니까, 아니, 경치도 좋고 훨씬 더 좋은데 있는 게 7억 5천하고, 저 수성구나 저쪽에 광주에 있는 게 15억 한대, 이 말이에요. 그게 고평가된 거죠. 얼마 싼 거예요. 그러니까 싸다 보니까, 그냥 집도 안 보고 샀어요. 전화해가지고. 그럼 부산 사람들 늘 보니까 저기 비싼 건지 싼 건지도 모르지만 저 전국구를 다 놓고서 보는 사람들은 부산이 싸다 이 말입니다. 집값이. 그러니까 싸죠. 사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에 늘 이를 보고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 싼 건지 모르죠. 그런데 전 세계를 쭉 놓고 보세요. 한국 시장 싼 겁니다. 한국 시장 주식이 싼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싼 거 보면서도 싼지 모르고 가만히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국 시장 주식을 막 산다 이 말이죠. 쭉 오르죠.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허무탄 돈, 천조, 작은 돈도 아닙니다. 천조가 시중 부동 자금으로 있대요. 그래서 지금 그 돈이 부동산 좋다 하니까 뭐 현금 들고 가서 뭐 10매덕, 20매덕, 30매덕짜리 집 막 사죠.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부산 내려와서 집도 안 보고 전화로 그냥 산답니다. 10층 이상 되는 거 빈집 있으면 아무거나 하나 주세요. 이렇게 산대요, 10매덕짜리를. 그럼 나중에 주식시장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저는 생긴다고 봐요. 그 천조가 흐뭇하게 대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 돈이 나중에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다. 내 은퇴할 때, 행복시한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은퇴하세요 하고 돈 들고 뚝 들어서 넣어주면서 내 주식을 사갈 거다 이 말이죠.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 못하게 앞으로 주식을 더 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면서 힘내세요. 앞으로 우리를 갖다가 받쳐줄 눈먼 돈들이 시중에 깔려 있습니다. 자, 발 뻗고 편하게 지내시고 앞으로도 돈 생기면은 주식을 사모으는데 조금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난 2007년도부터 오르지 않은 것은 주식시장의 유일하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